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안녕하세요. 큰별 최태성 선생님과 JSA 정선아쌤이 함께하는 이야기 한국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야기 한국사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이동 시간, 쉬는 시간, 자율학습 시간에 잠깐 한숨 돌릴 때 그때 이어폰 꽂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함께하는 한국사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함께 여행을 떠난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이거예요. 부제가 한반도는 고인돌 천국입니다. 진짜요? 고인돌이 진짜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전 세계 고인돌에 얼마나 여기 있었을까요?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까? 오늘은 고인돌 천국인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짜라짠짠! 인간이 드디어 금속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길고도 긴 시간 석기를 이용해서 치열하게 삶을 영위하던 인간이 드디어 금속을 가지고 그것을 틀에 부어서 굳혀서 쳐서 금속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인간이 처음 만든 금속기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바로 청동기였습니다. 청동기는요, 단순한 금속이 아니에요. 주석과 구리와 아연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야 되는 합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단순 금속 문화인 철기보다 이 청동기가 먼저 나왔는가 하는 의견은 정말 예전부터 분분하게 갈렸습니다. 이거다. 막 이유가 여러 가지로 갈렸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철을 추출하려면 철광석에서 이거를 가지고 끓여가지고 철기를 만드는 거는 굉장한 고온을 필요로 한다. 1200도씨가 넘는 아주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청동보다 더 늦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청동기 시대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청동기 시대 하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갔던 필기 내용 기억납니까? 뭐가 있었죠? 그쵸.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으로 물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파 악기 모양의 청동검, 비파형 동검, 청동으로 만든 거울, 청동으로 만든 방울 이런 것들 열심히 정리했을 것이고요. 한반도 청동기 시대는 특별히 또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반달돌칼 이러한 발달된 여러 가지 석기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이전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생산력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청동으로 농기구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귀한 청동으로 정말 만들기 쉽지 않은 청동으로 농기구까지 만드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요. 훗날에 나오는 철제 농기구와 비교해보자면 청동으로 농기구 만드는 거는 참 가격 대비 성능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농기구는 여전히 바로 무엇이다? 석기다. 그래서 반달 돌칼 나오면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였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서 남은 생산물, 즉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거를 다 같이 n분의 1에서 다 같이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런 유토피아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뚜둥 뭐가 나왔다. 네 거, 내 거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더 이상 다 같이 배고픈 평등사회가 아니라 그대들은 나의 지배를 받으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구분이 되게 됩니다. 즉 계급이 발생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계급. 이게 발생하면서 드디어 이 계급 발생에 따라 국가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가장 간판 슈퍼스타 유적 바로 그게 무엇이냐? 고인돌이다라는 겁니다. 고인돌이 무엇이었느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신문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9일 문화재청에서 긴급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고창, 화순, 강화도 지역의 고인돌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권고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5개월 후에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이 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확정했습니다. 뭔데? 대체 뭔데? 이 간판 스타 대체 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가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봅니다. 고인돌은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 하면 고인돌인데 고이다, 즉 다리돌이 있고 덮개돌이 위에 덮은 형태의 고이다. 무너지지 않도록 기울어지지 않게 받치다, 괴다, 돌을 괴었다라고 해서 고인돌이에요. 이건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 지석묘라고 합니다. 아, 다리돌이 있고 위에를 덮은 형태의 이런 거대한 돌 문화를 고인돌이라고 하는구나. 됐습니까? 근데 이 고인돌 아래에서는요, 대개 시체 혹은 그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아, 그럼 고인돌은 무덤이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추론하는 거죠. 이러한 고인돌이요, 전 세계 곳곳,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고인돌이 있는데요. 특히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고인돌이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북한 지역에 있는 고인돌까지 합치면 한반도에 총 4만 기 이상의 고인돌이 있다라고 하는데, 와우,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보인다는 거 정말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한반도는 고인돌 천국이에요. 특히 전 세계 고인돌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흔히 북방식이라고 얘기하는 탁자식 고인돌이 있어요. 우리가 딱 고인돌 하면 떠오르는 위에 덮개돌 있고 긴 다리 두 개가 딱 있는 그 형태고요. 또 하나의 형태는요, 남방식, 바둑판식이라 그래서 위에 덮개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반면에 다리는 좀 짧습니다. 이러한 북방식, 남방식 고인돌을 우리가 고인돌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보통 전 세계의 고인돌들을 살펴보면요, 북방 스타일이 딱 나타나거나 아니면 남방 스타일이 딱 나타나거나 한 지역에서 한 종류의 고인돌이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그렇지 않아요. 북방식, 남방식 할 것 없이 같이 막 보이고요. 한 마을에 이거는 공동묘지였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고인돌이 함께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고인돌의 그 원형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이 지역을 선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건요, 큰 돌을요, 먼저 잘라내고 깎아내서요, 쓸만한 덮개돌과 다리돌을 이동해서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자리에 만들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우리나라 고창 고인돌 축제 때 재현을 해봤더니요, 첨단 현대기술 싹 빼고 오로지 인간의 노동력만으로 약 100여 명의 성인 남자가 5일에서 7일은 죽어라 해야만 완성되는 게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작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적어도 이렇게 많은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었던 그들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고인돌을 지배자나 뭐 이런 이들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론하고요. 혹은 하다못해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이 대단한 이들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고인돌의 용도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다분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시대는 저마다 다른 지위를 갖고 있고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계급이라는 게 분화돼 있던 시대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인돌을 통해서 또 청동기 시대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들여다봤는데요. 한반도의 고인돌 문화유산 너무나 많습니다. 강화, 화순, 고창, 답사를 통해서 내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의 역사쌤 JSA 정선아였습니다.